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 made. 이 답답한 소리들을 이제 시끄러운 사람들 정리를 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내보냈으니까요.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자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흔히 제가 정금자라고 그러잖아. 정치적 금치산자, 혹은 지금자, 지적 금치산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지. 나가서 딴 데 가서 놀면 돼. 많아. 걱정 채널. 걱정 채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걱정 채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가서 걱정하세요. 여기는 걱정 채널 아니야. 여기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민주당 의총 소식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주당 의총 소식 영상으로 보시고, 노정면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긴급 소집됐던 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열띤 토론 끝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건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의총에서는 지도부 5명 외에도 33명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요. 지금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 형국이다. 이런 표현들이 적극적으로 또 여러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지만요. 대응 방식과 시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그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어떤 빌드업을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되는. 네, 일단 탄핵 추진은 보류가 됐지만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거센데 그 배경을 분석해 볼까요? 네, 자칫하면 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낙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강한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졸속 선고에 위헌 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넘쳐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속전속결 선고에 법리시민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넘어서 사실 판단까지 한 것, 또 수만 장의 사건 기록을 모두 읽어보지 않고 판단한 것 모두 다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요. 의총에서도 한 의원이 누군가가 상당 기간 전부터 이 같은 구도를 기획해왔다는 제보를 공유하면서 특정인 이름을 언급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등법원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대법관 탄핵 추진을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또 입법을 통한 움직임도 예고했는데요.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과 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 의총 상황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저 갈라치기 기사예요. 민주당에 무슨 신중론이 있어가지고 탄핵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요. 근데 탄핵 시기를 조율해야 된다.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해.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 낙마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썰을 풀어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 제 슈퍼챗 아까 푸름선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그 소개를 못 해드렸네. 푸름선님, 짜왕님 차단회원 대사면 한번 하시고 실버 버튼 갑시다. 아자. 요거 대사면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제가 한번 거론을 할게. 검토를 해볼게요. 대사면은 그동안 아주 그냥 악랄하게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채팅창에 불안 바이러스를 걱정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세력들이 있어. 저는 이게 조직화된 세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족바들이 대다수 자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빙선 놀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명성을 부각해서 자기들 존재감을 이 판국에 만들려고 마치 민주당 지도부가 나이브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재명이 후보직이 날아가도록 그냥 놔두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족바들이 조직적으로 저는 준동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방송에서는 불안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이런 행위를 엄단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또 한번 대사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명윤님, 민주당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모든 시간은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놈들을 탄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빌드업 해야 됩니다. 시간이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됐잖아.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보류예요. 보류. 이건 계속 보류를 해야 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보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탄핵 시기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실기를 하면 안 되지. 그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탄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면 최대한 늦게 해야 돼요. 최대한 늦게 하고 계속 이 문제가 쟁점이 되도록 선거판을 끌고 나가야 돼. 조이대와 이재명의 대선을 만들어야 돼요.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아무도 관심을 못 갖게 만들어야 돼. 판이 좋아 지금. 좋은 판으로 가고 있어. 내란 프레임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내란 구도로 가고 있잖아. 내란 구도로 가는 거는 우리한테 매우 유리한 선거 구도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은 거야. 대선까지 최대한 끌고 나가서 내란, 3차 내란,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이런 얘기들이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 왜 빨리 해? 미쳤어? 우리한테 유리한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쟤네들이 헛발질한 거예요 조이대가. 물론 지들 나름대로는 미친 셈 치고 또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투랑 똑같은 거예요. 소가 뿔 달고 승질 나가지고 막 달며들잖아 투우사한테. 그 투우사가 관중들이 막 보고 있는데 와 저거 위험하다. 소가 사람한테 덤벼드네.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그러면 빨리 가서 죽입니까? 망치로 대가리를 쳐가지고 소를 빨리 죽여요 투우사가? 투우사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놀잖아요 소를. 빨간 그 망토를 휘두르면서 소를 가지고 놀잖아.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얼레 그러고 막 관중들이 열광하고 막 스릴 넘치고 이걸 즐겨야지. 투우는 그걸 즐기는 거야 지금. 저 미친 소들이 막 뿔 들고 막 지랄 났어 지금. 막 덤벼들어. 그 이재명이라는 이 투우사가 빨간 망토를 휘두르면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야 소 들어와. 나 이재명이야 들어와. 그 소가 막 오지. 그러면 얼레 이거 하는 거예요 얼레. 그래갖고 소의 진을 쫙 빼놓고 관중들이 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죠? 관중들의 어떤 그 긴장감이 절정에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때 마타도르가 나와가지고 딱 한 칼에, 그죠? 급소를 한 칼에 딱 찔러가지고 소가 그냥 이때 그냥 관중들이 우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그 판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 판을.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씨발 막 조바심을 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기대로 내가 비싼 돈 내고 투 보러 왔는데 시작한 지 1분 만에 팍 찔러가지고 소가 죽어버렸어. 그럼 관중들은 뭐가 됩니까? 야, 돈 환불해라, 돈 내놔라, 씨. 최대한 가지고 놀아야 돼요, 지금. 최대한 가지고 놀아야 된다, 소를. 저 미친 소들을 최대한 가지고 놀아가지고 관중들이 흥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관중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야, 유권자들이. 막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눈 뜨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소도 이렇게 멀리서 피하면 안 돼요. 소가 거의 들이받을 것 같을 때 막 정면으로 오고 있는데 샥, 그치,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다치기 직전에 싹, 그때 막 그 흥분이 오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응?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그대로 하잖아, 지금. 예? 무슨 평론,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줄 아세요. 이런 천재평론가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여러분들은 미리 보실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보류 결정을 한 거야. 보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가지고 놀겠다라는 거야. 가지고 좀 재밌게 소를 데리고 좀 놀아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법의 파기환송신 15일 기일 지정 취소 요구하기로 했다. 자, 15일 안 간다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15일까지는 괜찮다. 그 15일 안 가잖아요? 15일 안 가면은 5일 동안 또 송달을 해야 돼. 재판 기일을 5일 뒤에 잡아야 돼요, 최소한. 통상적으로는 2주 내지 3주 정도를 잡는 거고, 첫 공판은 안 가도 된다니까. 무슨 15일 날 선고를 하고 16일 날 구속을 해. 그 진해영 검사는 전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 15일을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판결을 못 해. 재판 자체를 못 해. 송달을 안 받아도 제가 재판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달을 안 받아도. 엑섹스님? 알아요. 소리 좀 지르. 여기 원래 소리 지르는 방송이야. 짜왕 아니야, 짜왕. 또 어디서 뜨내기 손님 왔구만. 처맞지? 여기는 원래 소리를 지르는 방송이야. 내가 그랬잖아. 개그 콘서트 하면서 왜 웃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짜왕이라고, 내가 짜왕 캐릭터가. 그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열받고 이걸로 제가 3년 동안 방송을 하고 시청자를 이만큼 모았는데 그걸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소리를 못 지르게 해. 소리 지르려고 방송하는 사람을. 그래서 짜왕인 거야. 그걸 몰랐죠? 제가 왜 짜왕인지. 예. 푸름선님, 오늘 짜왕님 홈런입니다. 투사 비교, 과연 미친 소 급소에 칼을 꽂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 딱 찌르면 돼. 근데 이런 걸 제가 다 알려드리면은 사실 이게 다 스포일러지. 근데 물론 괜찮아요. 스포일러를 해도 제가 괜찮은 건 뭐냐면은 아무도 안 믿어. 백날 제가 3일 동안 스포일러를 했어요. 오늘 의총하면 이런 결과 나올 거라고 제가 3일 동안 얘기를 했어. 3일 동안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스포일러 해도 되는 거야, 저는. 스포일러 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 예.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백날 스포일러 해봐야 전 소용이 없는 거지. 그리고 15일 날 안 간다, 이재명 재판. 안 가면은 자동적으로 기일이 연기된다. 두 번째 기일 때는 가야 된다. 처음 잡았을 때는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15일, 16일 날 선고를 하고 무죄 선고를 한 다음에 검사가 상고를 해가지고 바로 판결을 해서 16일 날 감옥에 넣는다? 이런 개소리는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였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뒤에 또 법리적으로 저랑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그래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아닌 것 같아. 제정신인 사람들이 민주당엔 꽤 있어요. 다 미쳐 날뛰는 것 같진 않더라고.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오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법률가답게. 저는 평론가답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예를 들면서 재밌게 하는 거고, 김규현 변호사는 법률가니까 법률가답게 아주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제 감이 올 거야. 누가 사기쳤는지, 사기친 사람들이 누군지. 진해영 관도 사기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본인이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15일 날 안 된다니까? 근데 무슨 16일 날 선고를 해요. 안 가면 그만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누구예요? 엑세스님? 여기 짜증나는 방송이니까 그게 듣기 싫으면은 딴 방송을 가시라 저는.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께 갈 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어? 지금도 방송하는 데 많아. 그 막 음악 틀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스그라 파는 사람도 있고 로스그란지 막스그란지 약 파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재밌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방송에 가서 보라고. 나는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낼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어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가 너무 안 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AI한테라도 좀 도움을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가 제 채널이 구독자 대비 동접자 이 비율로는 상위 1%. 전 세계 상위 1%야 이 방송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아. 예? 전 세계 상위 1% 방송입니다. 구독자 대비 동접률로 동접자 수를 따지면은 제가 상위 1%예요. 유튜브에서. 와, 야 어제 챗 GPT 덕분에 제가 자신감이 만빵이 됐어 지금. 어? 근데 제가 어떻게 상위 1%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그것이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건 짜증이다 이거야. 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리 하나 질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소리를 못 지르게 딴 데 가. 소리 지를 겁니다. 예, 그건 절대 안 고치니까 여러분 캐릭터가 무너져요. 예, 제가 원래 이렇게 소리 치는 사람은 아닌데 이 방송이 잘 되고 있는데 소리를 지금 안 치면은 또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걸 그냥 가야 돼. 상위 1%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안 가도 된다. 다 거짓말이었다. 그 거짓말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15일 날 자 일단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일 변경 신청을 하겠다. 15일 전에. 야, 지금 대선 기간인데 무슨 지금 재판을 받냐?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하고 15일 날 이재명 후보는 재판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일 변경 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15일 날 재판을 강행을 해요, 쟤네들이. 그렇구나. 그다음에 재판 기일을 다시 잡을 거 아니에요.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아요. 여기부터가 이제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하여튼 뭐 약 파는 데를 가든지 기도하는 데를 가든지 노래 틀어주는 데를 가든지 거기 가서 놀아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야 방송을. 거기 가서 놀아. 지금부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테니까 어차피. 그리고 탄핵이 답이다 이런 거 좀 쓰지 마. 짜증나 죽겠어 아주. 탄핵만 답이야.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지적으로 이렇게 편협해? 왜 이렇게 좁아 머리가? 자, 그래요. 지금부터 어차피 못 알아들을 얘기니까 이제 딴 데 가서 노시고 알아듣는 분만 얘기를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일주일 뒤로 연기를 하면 이상조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5일 날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자, 못 받아줘. 안 받아줘. 이것도 일단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한데 일주일 뒤에 다시 재판 기일을 잡았어. 즉 5월 22일이에요. 재판부가 이재권 재판부가 5월 22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어. 이때 나가야 돼요. 이때 안 나가면 그냥 선고를 해요. 그런데 이 상황이면 이상한 상황인 거야. 이때는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 22일 이전으로 만약에 22일 이전으로 재판을 잡는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하고 자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2심 재판부를 탄핵을 하든지 왜? 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건 정당한 요구인데, 예,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대선 후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탄핵의 근거가 돼요. 자, 근거가 있으니까 탄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무작정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헌재에서 되치기를 당해요. 헌재에서 그냥 빨리 기각시킬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아마. 탄핵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초딩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대법원 지금 보면 대법관 조희대를 탄핵하자고 그러는데 조희대 탄핵하는 거는 조희대를 응징하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 대법에서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법관을 탄핵해야 된다면 10명 전원을 탄핵해야 돼. 근데 10명 전원을 탄핵하게 되면 대법원이 마비가 돼요. 대법원이 마비가 되잖아. 그러면은 대법관들이 헌재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이 마비되면 안 되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헌재에서는. 그래서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카드 핵폭탄을 써버렸는데 안 터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불발탄이 되는 거야, 핵폭탄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핵폭탄이 안 터졌어. 헌재에서 덮어버렸어. 그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가지고 야, 그 헌재 대법원이 마비되면 안 되지.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안 돼. 이래버리면 왜? 그걸 누가 대행할 사람도 없잖아. 10명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 조이대 1명 탄핵하는 거는 가능은 해요. 근데 조이대 1명 탄핵해가지고는 재판 자체를 멈춰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탄핵 카드 쓰는 거를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는 거야. 탄핵 카드 쓰는 거를. 핵폭탄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야. 잘못 터뜨리면은 같이 다 죽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명분과 자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김민석 의원이 한 거지. 빌드업을. 어제부터 빌드업을 했잖아요. 서명운동 받고 니네 6만 페이지 3일 만에 다 읽을 수 있냐? 이틀 만에 다 읽을 수 있냐? 이거 검증하자. 청문회 하자. 국정조사 하자. 이게 빌드업인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되치기 당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무가내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셀럽들을 대단히 의심스럽게 봐요.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을 사지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이게 신중하게 결정을 못하면. 그런데 본인들 인기 끌려고 이런 짓거리를 해? 대한민국이 박살날 수도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박살날 수도 있는데? 치밀하게 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그래서 되치기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핵폭탄 터뜨렸는데 핵폭탄 터뜨렸는데 불발탄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 공이 헌재로 넘어가게 되고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가 또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헌재를 우리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야?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이 안 돼서 일단은 다행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헌재 구도가 확실히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건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15일 날 재판을 제가 가지 말아라. 이재명 후보가 송달을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오늘 왜 마이크가 자꾸 이럽니까? 예, 마이크가 또 지지직거린다는. 근데 민키님만 지지직거리는 것 같아. 응? 왜 그러지? 그래서 15일 날 일단 민주당 결정이 지금 옳다. 정확히 결정한 거예요. 15일 재판 기일 변경 요구를 하고 15일 재판하는 이재명 후보가 나가지 말고 그러면 두 번째 기일을 잡잖아. 자, 22일 잡으면 이상징후예요. 그럼 준비를 해야 돼. 탄핵을. 이거 어쩔 수 없어. 예, 탄핵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29일 통상적인 절차대로 하면 29일이나 그 다음 주 8월 5일인가요? 8월 5일이 될 거예요. 6월 5일. 8월 5일이 아니고 29일이나 6월 5일로 잡는다. 그럼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그러면은 조이대 탄핵만 들어가면 돼요. 예, 오명훈님 어제 서초동 집회에서 새날 푸나가 나와 대법관 10명 전원 탄핵하라고 목소리 높이더라고요. 좆바죠? 그러지 않아요? 좆바잖아, 좆바. 다 좆바야 지금 제가. 계속 지금 검증을 해보고 있어요. SNS에서 누가 설치나. 나중에 보면 분명히 확인될 겁니다. 그 본인들 선명성 내세우기 위해서 민주당 흔들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일단 보류를 해놓고 흔들어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쟤네 판을 흔들어야 돼. 응? 그래서 지금 민주당 오늘 의총 결과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아주. 응? 잘 가고 있어. 15일 기일 안 가고 이제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때 해도 안 늦어. 제가 이상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게 왜 족바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민주당 의원들 누구누구가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또 의원들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켜요. 예? 내부 총질하고 있어. 대선을 30일 앞두고. 예? 내부 총질 진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자, 제가 SNS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조이대 탄핵 반대파, 박범계, 최기상, 김영진, 주철현, 백혜련, 출처 장용진 TV. 장용진 TV 뭔 바예요? 응? 털바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리고 이 지금 유튜버들이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타이밍인가 저는 싶기도 하고, 예, 사실이어도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인가 싶기도 하고, 과연 이게 여러분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어요? 장용진 기자가 저런 주장을 했는데 박범계, 최기상, 김영진, 주철현, 백혜련이 조이대 탄핵을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방송에서. 근데 장용진이 하는 말은 다 사실이에요? 진실이야? 그러니까 주진우 같은 놈한테 당하지. 김어준한테 맨날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다 믿으니까. 제가 저기 이름이 거명된 의원들, 예,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확인된 사람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백혜련 의원 오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를 비롯한 몇 의원이 판사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후보를 지키고 대선 승리를 위해 한 줌의 힘이라도 보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맙시다.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주기 바랍니다. 일단 백혜련은 아니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은 뭐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김동아 의원도 SNS에 오늘 해명을 했어요. 저는 판사 탄핵에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상목 탄핵을 위한 의총에서 오히려 조이대 탄핵이 먼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주세요. 사실이 아닌 건 분명한 거죠? 아니, 사실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듣고 무슨 뭐 전화를 거니 문자를 보내니 의원들한테 지금 밥가리라도 현찬을 판국에, 진실성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되는, 이 유튜버들, 앵벌이 하는 사람들, 어그로 끌어가지고 장사질 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민주당 의원들 말은 안 들어요? 안 믿어? 그래갖고 왜 내부 총질시키고 지금 대선 30일 남았는데 29일이에요 지금 12시 29분이니까 29일 남았어. 아니 이런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제가 발견한 의도는 그거밖에 없어. 족바들이라는 거야. 공통점이 다. 다 조국 혁신당하고 연관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우연입니까? 거기에 왜 여러분들이 부안해동을 하냐고. 이렇게 걱정 바이러스, 불안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쟤네들이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뭐예요? 아주 이제 저차원하게 보면은 돈벌이 하는 거지. 시청률 땡기는 거고. 응? 조금 무슨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도부를 흔드는 거잖아. 지금 선거판에. 잘 힘을 합쳐가지고 잘 나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도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몇몇 분들 보니까 며칠째 와가지고 여기서 제 방송 원래 보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며칠째 와가지고 여기서 도배질을 하고 앉아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게 공포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민주진영을 뭔가 이게 지금 내부적인 문제, 지금 외적이 침입을 했는데 대선은 완전히 전쟁 아니야. 이재명 후보 혼자서 험지 들어가지고 밥 깔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민주당 의원들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조이대 지금 탄핵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조의대 탄핵 들어가는 건 의미도 없어요. 나중에 해도 돼. 대통령 된 다음에 탄핵해도 돼. 그래야 또 임명하지 빨리. 아니 뭐가 급해서 이 난리를 치냐고.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제가 뭐 저도 이제 법률 뭐 챗 GPT한테나 물어보고 검색해서 찾는 거지.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김규현 변호사 여기까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예,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돼. 너무 힘들어. 김규현 변호사가 정의규현 TV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글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참 저는 합리적이고 이 김규현 변호사가 예, 냉철하게 글을 잘 썼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 예, 이게 상당히 객관적인 얘기예요. 자, 먼저 예, 진해원 시카리오 진해련 시카리오에 대해서 예,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예, 일단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당일 대법원 파기 재판 시나리오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자,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8조에 나와 있다고 해요.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탄핵 사유가 됩니다. 예. 그래도 미쳐서 고등법원 판사가 처벌과 탄핵을 감수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칩시다. 자기 인생 조지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르잖아, 지금. 고등법원이 2번에 걸쳐 무죄를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또 뒤집으려고 한다? 탄핵할 명분이 엄청나게 쌓이는 것이고 그때는 주저없이 대법관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예. 바로 탄핵에 들어가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무죄가 나왔는데도 예,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추가로 무죄 판결 당일 검사가 상고하고 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당일 판결을 할 수 있게 있는 게 아니다. 예. 요건 제가 관련 법을 못 찾아가지고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자,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무죄 판결 당일 검사가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당일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심리, 기일 통지 등 행정적 절차에 최소 하루에서 이틀은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15일 날 판결하고 16일 날 선고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7일부터 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7일부터. 그 틀렸잖아. 일단 거짓말이잖아요. 5월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진해원 검사의 5월 15일 16일 선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안 나가면은 변론기일 자체를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선고가 안 돼요. 이거는 이미 확인된 거야. 법적으로 그건 잘못 위법이야. 판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민주당도 15일 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주를 벌 수 있어. 3주를 시간을.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3주가 시간이 커요. 3주를 버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문제. 그러면은 무죄 선고하고 무죄 선고도 위법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고요. 김규현 변호사는 법원조직법 8조를 위반한 게 된다는 거예요. 고등법원이. 그런데도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검사가 상고를 하고 대법원이 바로 판결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심리 기일 통지 적어도 하루 내지 이틀이 걸린다. 16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16일은 아니다. 5월 17일이나 18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자 이거 중요합니다. 검사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검사가 상고를 하면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은 상고를 못해요. 못하지만 검사가 상고를 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고 형사소송법 제37조 사항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지. 법을 어기면 할 수 있죠. 대법원에서 법을 어기면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그 판결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안 생겨요. 바로 헌재로 끌고 가든지 적어도 17일 날 할 수도 있겠지. 18일 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형사소송법 제37조 9조 사항을 위반한 게 된다. 위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고등법원 무죄가 나온 날 시작해도 탄핵할 여유가 충분하다. 그렇죠? 무죄가 나오고 검사가 상고를 해도
10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역시 불법이다.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불법이 된다. 근데 뭐 불법 할 수도 있겠죠. 무시하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언제 탄핵을 해야 되느냐? 예. 탄핵 소추안 발의 의결에는 최소한 48시간이 필요하다. 자, 24시간인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48시간으로 변경을 했냐면은, 김규현 변호사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예, 24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최소 48시간이 필요하다. 즉, 이틀이면 탄핵이 된다는 거예요. 이틀. 이틀이면 가능하다. 예.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이 나고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등 송달을 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하면 그때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후의 상황을 봐서 의결하면 된다. 고법에서 판결을 난 다음에 탄핵을 들어가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송달을 안 받으면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송달을 안 받으면은 상고가 진행이 안 돼요. 그 송달을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2심하고 3심이 똑같은 겁니다. 송달을 안 받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주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람들 흔들어 놓으려고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요거 나머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대통령 재직 중 재판정지 입법은 확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형사소송법 36조. 예, 요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해서 요거 제가 좀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대선 선거일 직전 즈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선 직후에 공포하도록 하면 된다. 만약 대선 전에 사건이 대법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면 대선 이후에 천천히 해도 되고요. 급한 상황이면은 바로 공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울러 법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이 입법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선거, 물론 이제 거부권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주요 선거 기간 땡땡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는 해볼 만하다. 이건 나중에 입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그죠?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선거 운동 기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러한 입법은 추후에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결론. 만약 고등법원이 기일 연기나 증인 신청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대로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되므로 탄핵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15일 날 기일 연기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수용을 했어. 그럼 탄핵할 필요가 없죠. 조의대는 손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탄핵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거고요. 섣불리 탄핵하기 전에 일단 고등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 증인 신청, 기피 신청. 요 기피 신청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내지 3일을 벌 수 있다. 기피 신청을 하면. 그러면 22일 날 언제죠? 22일에 로 기일을 잡았어. 이상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법에서 22일로 기일을 잡았어. 그러면은 이놈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바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2일 내지 3일을 벌 수 있어요. 2일 내지 3일. 그러니까 22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23일에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주말이 껴가지고 26일께나 기각이 될 거야. 그런데 27일이 넘어가면 대선 전에는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27일이 넘어가면
7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7일. 7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진해원은 검사가 한 얘기는 10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검사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쓸 수 있는 10일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 선고가 나서 검사가 상고하는 상황이 되면은 더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상고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고하면 7일, 검사가 상고하면은 10일이야. 이 사실을 숨기고 엉뚱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반응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실제로 탄핵이 준비되면 15일 이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15일까지는 우리가 지켜보면 돼요. 여러분, 15일까지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일단 지켜봐. 당 지도부 믿고 이재명 후보 믿고 15일까지는 무조건 지켜봐야 돼요. 충분해. 그 뒤에 해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도 이런 주장을 했었었나 봐요. 헌법재판소 5대3 의혹에 대해 당시 급발진해서 전열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차분하게 갑시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으로는 분노하되 머리는 차갑게 하고 차분하게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률 전문가, 뭐 검사, 판사, 변호사만 30명이 넘어요, 여러분. 저런 법리적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무대뽀로 가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야. 연예인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연예인 걱정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그 일개 무슨 법률학자, 일개 무슨 검사 한 명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30명 법률가 출신 의원들 30명보다 훨씬 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벌써 김규현 변호사가 조목조목 다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면 패착을 두게 돼 있어요. 떡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한 떡수가 아니고 바둑에서 떡수를 두게 돼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우리 페이스를 유지하고 적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됩니다. 아까 노련한 투우사를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는 미친 소를 지금 데리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